안녕하세요. 눈 가리고 아웅 닥털리 아웅의 닥털리입니다. 오늘은 친일 프레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 친일파인가 라는 주제를 또한 가지고 한번 눈 가리고 아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독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보면 친일이란 단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친일, 반일, 뭐 일본에 관련된 뭐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의 죽창가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또 최근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뭐 무슨 사건만 있으면 친일이니 반일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조금씩 반일 감정을 다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3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35년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그 일제 식민지 이 사회에 우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겪었던 엄청나게 많은 수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을 많이 당했는가. 이름도 바꾸고 말입니다. 말도 일본 말을 배우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절대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본 축구팀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99.9%는 친일파가 아니죠. 누가 일본 응원해요? 누구나가 다 반일 감정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친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누가 친일파인가? 과연 누가 친일파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 친일 프레임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눈 가리고 아웅에서 한번 이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35년간 다스릴 당시,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친일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일본한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5년, 10년, 무려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친일파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친일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형 친일파가 있었을 것이고 생계형 친일파가 있었을 거예요. 일본 쪽에 붙어서 일본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 쪽에 잘 보여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래야 내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 아니었겠어요? 35년 대통령 5년이 아니고 35년간 일본 치하 밑에 있는데 이 권력형 친일파가 왜 안 생겼겠어요? 그렇죠? 이 권력형 친일파들은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빼앗긴 그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들에 붙어서 자기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친일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친일파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의 상황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걸 생계형 친일파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계형 친일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었겠죠. 일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처했겠죠. 그런 분들을 친일파로 다 몰아서 욕을 하고 정죄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형 친일파들은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이 생계형 친일파,
라는 것은 친일파라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당장 우리라도 당장 친일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또다시 일제시대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속으로 말을 하죠. 나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거다. 마치 범죄에서 정당방위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슬픈 역사 속에서 그들은 피해자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가 친일파인가? 이렇게 두 종류의 친일파가 생겨났던 거죠.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친일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친일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친대한민국파죠. 다 자기 나라를 먼저 사랑하죠. 지금이 무슨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친일파였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친일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그 친일파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 집단이나 자기들의 그룹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친일파의 자손들은 친일파인가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아버님 혹은 할아버님이 혹 권력형 친일파였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들 그들의 자녀들도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살인자의 자녀, 도둑놈의 손자들도 같이 도둑놈 취급을 받고 살인자 취급을 받아야 정당한 겁니까? 법도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친일파의 자손은 친일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공산주의였던 자들의 자녀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할아버님 때에 공산당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그 당시의 친일파, 권력형 친일파, 생계형 친일파까지 친일파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들의 권력에 붙어서 같은 민족을 더 핍박한다든가 같은 민족으로서 나라 잃은 서름도 서러운데 친일 쪽에 일본 쪽에 붙어서 권력을 잡아서 같은 민족을 괴롭혔다든가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권력형 친일파들의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친일파로 몰아서 그 친일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럼 왜 친일만 문제가 되냐? 친중은 괜찮나? 일본이란 나라가 35년간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몹쓸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중국은 6.25 전쟁의 정범 아닙니까? 북한과 중국이 결국 뒤에서 조절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동안에 돌아가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십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시진핑이가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은 요구했었죠, 공식적으로. 그러나 왜 중국이나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은 괜찮고 일본과 조금만 지나면 다 친일파로 매도하는 겁니까? 자, 역사를 보려면 똑바로 봐야죠. 일본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잘못을 저질렀던 나라 중에 하나지만 중국과 북한은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침범했던 나라고 지금은 동맹이죠.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현재까지도 뭐 중국은 우리와 동맹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나라이지만 최소한 북한은 그렇죠. 최소한 북한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를 향해 항상 도발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친북은 괜찮아요? 그러면요. 친북은 괜찮습니까? 지금 친북? 북한과 친한 분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본은 과거에 우리의 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적이 아닙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죠.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적이잖아요. 그 뒤엔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친중, 친북은 다 괜찮고 왜 친일만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일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는 미워하지만 북한 그 국민들,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부분. 근데 그것을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요.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국제관계를 일단 봅시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가슴 아픈 과거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3자 동맹을 맺고 있죠. 이건 동맹국가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 동남아의 한 팀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죠. 우리는 서로 협조해야 되고 동맹으로서 서로 존중해야만 되는 그러한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관계를 추구해 나가야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안보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무시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또 일본과도 경제적으로 다 엮여 있죠.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과 동맹국가입니다. 중국과 동맹국가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친일 프레임은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친일 프레임으로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 동맹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하고 결국은 그 동맹이 파기되고 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 그러한 사람들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자신이 친일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친일파입니까? 그럼 욕먹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하면 다 한국 응원하지 누가 일본 팀 응원합니까? 현재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결국 친일파라는 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 이거를 갖다 만들고 있는 건데 한번 다음을 보시죠. 그러면 친일 프레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친일파로 몰아가기, 반일 부추기, 이 두 가지 형태로 친일파 프레임을 하는데, 자, 친일파로 몰아갑니다. 우파, 무슨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다 친일파예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친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뭐 천황 숭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때
무슨 친일파였어요? 아기 때? 아니면 뭐 그들의 부모님이 친일파여서 친일파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친일파 물러가라고, 이 친일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친일파를 몰아가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정권을 잡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여론몰이를 해가서 상대방의 그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사용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친일파래, 나 일본 싫어하는데, 일반적인 그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그들을 반대하게 만드는, 마치 그 사람을 지지하면 나도 괜히 친일파, 내가 왜 친일파를 지지해, 나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도 일본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도. 어떨 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친일파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일 부추기기래. 반일 부추기기. 이거는 어떨 때 주로 하냐면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궁지에 몰린 조국이 들고 나온 것이 반일 프레임이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을 친일로 몰아가고, 마치 조국을 지지해야 반일을 하는 것처럼. 그게 친일 반일과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자녀의 비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정대 옆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위안단 단체를 이끌었던,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속속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기부금 받은 거로 뭐 펜션을 사서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하기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이득과 자기들의 정치 세력의 이득만을 취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번에 밝혀졌지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반일 부추기기. 이것도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친일파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게 친일파랑 무슨 상관이?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서 돈 벌고, 그거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한 게 반일 친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이 반일 부추기기를 해서 궁지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많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친일 프레임은 두 가지 형태로 아주 나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친일파다라고 몰아가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범죄 사실, 자기들의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반일을 부추겨서 자기가 무슨 마치 반일 투사인 것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질이 나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제가 이 눈 가리고 아웅을 또 이렇게 만들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빠르게 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친일, 반일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또다시 이런 역사적인 수모를 겪지 않아야 돼요. 지금 북한한테 우리가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어요. 그들은 핵을 만들어 갖고 미사일 빵빵 쏴대고 맨날 삶을 소대가리니 대한민국 욕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하고 있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 목에 동참하겠다고 이런 비굴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또다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강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시대적인 친일 프레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 또 많은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제 그만하세요.